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 체크 5월 1주차 방송이고요. 주요 키워드는 수출 호조, 외국인, 코스피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기존 추천주를 일단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새 좀 구독자가 많이 늘면서 원고 쓰는데 굉장히 신경이 더 가는데요. 어쨌든 좀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자, 3, 4월 추천주 리뷰입니다. 바쁜 직장인을 위한 쉽고 편안한 주식 투자 원샷입니다. 이게 왜 저희가 바쁜 직장인을 위한 쉽고 편안한 거냐? 사실 직장인이 주식을 자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직장인에 맞게 약간 한 달에서 한 석 달 사이에 종목을 중심으로 그런 컨셉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바쁜 직장인을 위한 쉽고 편안한 주식 투자입니다. 사실 여기서 뭐 급등주 막 2박 3일짜리 제가 늘 말씀드린 1박 2일짜리 종목을 소개해 드릴 수는 없어요. 대신에 손실이 별로 안 나면서 쉽고 편안한 그런 이제 주식 투자를 하자. 요새 금리도 낮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셉이 저희 그 방송의 주로 이제 그 모토입니다. 그럼 세부 종목 보시죠. 사람이 네이치알 3월 19일 날 추천했고요. 금요일 종가가 2950원입니다. 그래서 1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이 네이치알은 대선 후에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뭐 수급표를 계속 보시면 외국인이랑 기관이 계속 사고 있죠. 물론 4월 한 달간의 주가는 정체였습니다만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산업 3월 19일 날 추천드린 거고 한 달 반 정도 된 건가요? 한 달 10일? 그죠? 어, 약간 25,200원으로 약간 4% 마이너스인데 그 어찌다 이것도 하반기까지 길게 갖고 가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산업은 금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5월 3일에 있어요. 그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보자라는 말씀 드릴게요. 아마 제 생각에는 테슬라가 좋으면 뭐 이런 마이너스는 금방 올라갈 거다라는 말씀 드릴 것 같고 이제 NH 투자증권입니다. 왜 NH 투자증권을 산다 그랬죠? 제가 코스피가 2300 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수를 산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5%가 수익 중이에요. 사실 10%까지 갔었는데 지난주 목금에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삼성전자로 쏠리다 보니까 좀 됐고 대웅제약도 이제 나폭 내수주에서 많이 못 오른 것 중에 이제 제가 찍어서 말씀드린 거죠. 이제 10% 수익인데 사실 이것도 15%까지 갔었는데 거의 이제 거진 목금에 빠졌었고 이제 엑시콘 이거 이제 이건 새롭게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마이너스 3%인데 뭐 이것도 크게 이것도 5월 말까지입니다. 이거는 근데 NH 투자증권은요 5월 말까지인데 더 볼 수 있어요. 증시가 얼마까지 갈 거냐를 보고 갈 겁니다. 대웅제약도 그렇고 자 그리고 이제 17년 손익 확정 종목 두 개가 있었죠. 4월 20일에 EM택은 14%, EM택은 1% 확정이 됐습니다. 자 지난주 코스피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4월 2주차 횡보했고요. 4월 3주차까지 횡보를 했고 드디어 4월 4주차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역시 코스피는 외국인이 돌아와야 되죠. 외국인 매수세의 복귀다. 그래서 한번 수급 현황 한번 보시죠. 24일부터 26일까지 엄청 샀죠. 특히 25일 날 장대 양봉 내면서 엄청 샀죠. 예, 뭐 기관은 판 건 의미가 없고요. 근데 이때 외국인이 뭘 샀냐를 한번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재매수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IT 업종이 주도주잖아요. 그 이제 주도주를 재매수하는가 다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죠. 왕의 귀환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단 업종별, 종목별 부익부 빈익빈 장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갔는데 SK하이닉스는 갔는데 딴 거는 죄다 빠지는. 왜냐면 그걸 사야 되니까 딴 걸 팔아서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형주, 중소형주 말고 대형주다. 코스닥 말고 코스피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 SK 뭐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삼성전자 사기는 좀 그렇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개인이. 그래서 그 밑에 종목들 뭐 삼성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약간은 만만한 종목들, 약간은 아니지만 개인들은 보통 이제 1,000원에서 3,000원, 5,000원 뭐 이런 거 사는데 어쨌든 7,000원도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건 좀 힘들다 당분간은. 자, 그러면 지난주 코스피 외국인이 뭘 샀나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를 샀죠. 이 세 개를 사면 코스피의 4분의 1을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뭘 샀냐? 네이버,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우리은행. 금융주를 샀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SK이노베이션, 한국항공우주, 롯데칠성, 하나테크인. 이게 뭐예요? 내수주입니다. 외국인의 매수 패턴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 내수주만 샀는데 다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고 이제 금융주, 내수주를 샀는데 여러분 매수 금액을 보시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가요. 그 나머지 종목 매수한 거랑 같습니다. 크게 이렇게 외국인이 다시 사고 있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IT를 다시 사기 시작했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장이 이틀뿐이 없잖아요. 화요일이랑 목요일. 그때 한번 보세요. 이제 사실 뭐 증시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한 주지만. 자, 그럼 기관은 현황을 한번 보시죠. 뭘 팔았나요?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를 팔았네요. 그죠? 자,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화재, 삼성전자가 또 다른 게 또 있죠. 삼성전자, 삼성우선주까지 하면 삼성그룹주를 많이 팔았다. 왜 그럴까요? 그 지주사 전환 중단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럼 기관은 롯데쇼핑, KB손해보험, NH투자증권 저희 거죠. 예. 에이블 CNC, SK이노베이션, 대한항공, 한화, 현대제철, 아니 S-오일 뭐죠 이게 여러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그룹주를 매도하고 내수주를 지속 매수했다. 내수주를 계속 사네요. 그죠? 근데 이건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렇게 코스피에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주로 이제 외국인이 참여한 기관이 파는 거고 이제 외국인은 글로벌 펀드 매니저가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수주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코스닥을 덜 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수주를 상대적으로 기관도 수익을 내야 되니까 이제 외국인이 같이 사서 올라가는 거 사면은 먹을 게 적잖아요.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피해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코스닥 차트 한번 보시죠. 4월 2주차 하락, 4월 3차 상승, 4월 4주차 또 이제 파란 음봉이 많이 보이죠? 왜 그랬을까요? 뭐 보다마나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됐고요. 수급 현황표 보시면 5주 내내 팔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양봉이 나온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은 이제 외국인이 좀 사서 그렇게 나온 거고요. 참 그래서 코스피 강세에 따른 코스닥 소외고요. 정각 후약의 약세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하는 IT 중소형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나마 외국인이 사는 IT 중소형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난주 코스닥 한번 보시죠. 자, 코스닥, CJ ENM, 휴젤, 메일유업, 라스미디어, 셀트리온, GS홈쇼핑, 모두투어, 바이로메드 다 이게 뭡니까? 내수주죠. AP시스템, 원익 IPS, HB테크놀로지, 테라세미콘, BH, 실리콘웍스, ICD 뭔가 디스플레이 관련주죠. 특히 아몰레이드 관련주입니다. 기간의 매수 패턴이 변화됐는데요. 이제 기존 내수주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주로 특히 이제 아몰레이드를 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 증시 한번 주요 뉴스 한번 보시죠.
기존 주도주를 매수하며 돌아온 외국인, 빈익빈 부익부 장세 여부에 관심이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외국인이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대형주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인 거죠. IT 대형주. 자, 한번 보시죠. 1, 2월 한국 수출 증가율 세계 10대 수출국 중 1위다. 이제 그 세계 무역기구에 따르면 17년 1월에서 2월까지 전 세계 72개 주요 국의 무역액은 약 5조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호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수출 증가액 1위로 세계 수출국 6위로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수출이 굉장히 우리나라 잘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투자할 업종도 수출 주도 업종 중에 골라야 된다. 수출 주도 업종이 뭐죠? 제가 1회부터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부품, 철강, 화학이죠. 근데 철강은 좀 안 되겠죠. 지금 트럼프가 FTA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오는 건 사질 마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도 0.9%로 깜짝 성장했다. 지금 수출이 좋아졌는데, 자, 0.9%. 근데 16년 4분기에 0.5%, 0.4%가 좋아졌으나, 이게 수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수출을 많이 하니까 국내에서 생산을 많이 하니까. 근데 실제로 내수는 여전히 안 좋다. 왜냐? 이제 비근로자 가구 소득 정체와 가계 부채. 그래서 민간 소비가 별로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다. 내수 소비는. 그렇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위험 자산 선호도 증대로 이제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소다. 항상 주가는 그렇게 되죠. 자, 소비자 심리 지수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개인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 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다. 근데 이걸 다 뜯어보면 40대 이상의 소비 심리는 개선됐으나 20, 30대는 나빠지거나 답보 상태다. 라는 얘기죠. 결국 일자리 문제죠. 20, 30대는. 그래서 수출에서 불기 시작한 경기용품이 내수로 연결될지 주목이 되는데 투심 회복은 이제 증시에 어쨌든 긍정적인 요소다. 주가는 심리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40대 이상의 소비 심리가 개선됐을 때 좋아지는 건 뭐야? 여행 레저입니다, 여러분. 요새 그래서 이제 올해 초부터 모두 투어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2220선을 뚫은 코스피 MVP 상승세. 이제 말도 참 재밌게 짓죠. 자, 글로벌 경기 회복, 기업 가치 저평가, 실적의 3박자 장세를 예상하는데요. 현재 이제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는 큰 악재가 없고 실적 좋은 글로벌 선두 기업이 많고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서 외국인이 올해 들어 6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터나 이제 문제됐던 기관의 매도세. 여러분 저랑 수급 차트 꾸준히 보셨던 분 아시겠지만 기관의 매도량은 줄었어요. 왜냐? 공모 펀드 환매가 어느 정도 진정되어 이제 매물이 적어졌고요. 다만 개인들은 이제 여전히 중소형주에 물려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겪어보셨죠? 그러니까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은 코스닥 중소형주 뭐 특별히 뭔가 이제 대선과 정책과 정부 정책과 연관된 게 아니면 좀 코스닥의 중대형주를 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름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그런 종목들.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철강 등 국내 부품 소재 대기업들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 반도체 슈퍼호황으로 분기 영업 27조고요. D램의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 데입니다. 그리고 초미세 공정에 대한 압도적인 기술을 보유해서 전세계 스마트폰 70%를 만드는 중국도 메모리는 한국에 의존한다.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 6조, 1분기 영업이익이 디스플레이 1조, 포스코 철강 1분기다. 어쨌든 다 이게 수출 주도주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철강, 그죠? 여러분 S51 SK이노베이션 사는 거 보셨죠? 이게 정화학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트럼프 FTA 재협상 혹은 종료 발언의 자동차주 동반 타격이다. 왜냐하면 FTA에서 가장 수혜를 받던 게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 기계 철강이 가장 큰 손해가 예상이 된다. 뭐 그런 얘기니까 피하세요. 안 좋은 건. 자, 그 다음에 사드에 이어 북핵 불안감의 중일 황금 연휴 특수 실종이다. 사실 여행업계의 최대 성수기인 4월 말 5월 초를 앞두고 이제 사드 보복 사태 장기화로 이제 3월 방한 중국인이 40%나 줄었답니다. 그래서 관광 및 유통업계가 잔인한 5월 예상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사실 뭐 예상보다 크진 않지만 또 중국인이 빠져서 이제 뭐 다른 아시아 국가나 내국인이 많이 간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주사 얘기인데요. 삼성전자가 지주사 전환을 중단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서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주당이 EPS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이게 주주 환원 정책이죠. 그래서 초대형 호재로 삼성전자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이제 문제는 삼성전가로 사다 보니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의 주가는 하락세요. 왜냐면 팔고 사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이 코스피의 약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코스피 전 종목에 삼성전자 한 종목의 영업이익이. 근데 제가 봐도 220만 원은 아직 좀 싸요. 외국인이 보기에 200만 원 미만은 정말 싼 거고. 그러니까 글로벌 매니저라면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기관은 팔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외국인은 자금이 워낙 많잖아요.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상황이 좀 그렇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다. 그다음에 롯데그룹 지주회사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사회를 열어서 결의했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롯데제가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푸드 중에 신동빈 회장의 지분이 가장 많은 게 뭐다? 롯데쇼핑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네 개를 지주회사를 만든 다음에 다시 또 통합해서 롯데 지주 주식회사를 만듭니다. 또 이걸 또 다시 통합해서 롯데호텔이랑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미국의 첫 바이오시밀러 램플렉시스를 출시했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상장이 안 된 주식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돼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예요? CMO. 이제 신약을 제조해 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신약을 해서 올해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연휴와 대선을 앞두고 주도주는 이제 숨고르는 장세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조정은 과감한 매수 기회다라는 게 이번 주 증시 전략입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대형주 장세가 예상이 되고요. 대선 이후에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보자. 중소형주, 관련주. 근데 아무 중소형주가 아니라 IT 업종이나 외국인이 들어오는 IT 업종이나 대선 정책주를 한번 보자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5월엔 미국 FOMC를 앞두고 추가 금리 인상은 이제 6월이 거의 70%랍니다. 그러니까 5월은 이게 넘어갈 거고 이제 금주에 미국 애플, 테슬라 등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테슬라 연관주 있죠, 우리 산업 한번 보시고 외국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부품에 대한 매수세 지속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대선 이후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원자력 발전, 보육, 복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일자리 창출 주로 무슨 얘기하고 있나요? 비정규직 축소, 노동시간 단축, 강소기업 육성, 공무원 확충을 얘기하고 결국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소득이 증가하죠. 그래서 내수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소비재, 유통, 문화, 컨텐츠에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 대세주가 아니라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주인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별로 영향력이 없죠. 그렇지만 잠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코스닥 상대적 강세 가능하다. 왜냐?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코스닥에 많이 있죠. 자, 미세먼지 원자력 발전입니다. 신규 원전 하여튼 모든 후보가 원전은 다 중단을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때문에 석탄화력 발전소 감축하고 노후 경유차 그 다음에 건설 시계 저공해화 하고 있다. 기계 저공해 하겠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오염 처리 또 노후 경유차는 이제 전기차랑 관련이 있죠. 이게 호재가 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보육 복지, 아동 수당, 육아 휴직 이런 거 참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기초연금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실시다. 이건 결국 이제 여행 레저 업체에 긍정적이고요. 또 교육 관련주에는 이제 악재, 고교 무상교육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관련주에 악재가 가능하다. 대입시도 그 문재인 후보는 그때 그 지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립대를 만든다 그랬어요. 국립대를 거점 국립대를. 자, 이제 5월 4일
방송 안내입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거래량의 비밀 3편이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거래량의 비밀 1편이 거의 1000회가 돌파했고 1100회가 조회수가 돌파했고요. 거래량, 지난주에 올린 거래량 2편 또한 지만 300, 400회 정도 되는데요. 거래량 3편에서는 기존에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이렇게 조각조각 배웠던 거를 하나의 주가 사이클로 해서 보다 더 실전과 가까운 내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조회수가 많고 반응이 뜨거울수록 제가 원고를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막 부담이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진짜 돼야 될 건데 이렇게 막 사실 그래서 진짜 원고 쓰는데 막 10시간도 넘게 걸리는데 어쨌든 이왕 하기로 한 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